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로서,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리더십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찝찝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대화는 끝났지만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 리더의 자리에서는 바로 이 미해결된 감정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팀원과 나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흐르거나 의견 차이가 발생했거나 혹은 작은 오해가 생겼다면 저는 그 실의 끝을 잡고 계속해서 당겨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죠.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것. 그것은 관계와 조직을 파괴하는 균열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세계에서 해결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아닙니다.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미 내가 결정한 사안이니 그대로 실행해. 내가 당신보다 직급이 높아. 여긴 내 회사야. 이런 말들은 권위로 상대를 억누를 뿐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의 씨앗을 심는 행위죠. 이것은 비단 직장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만약 그 대답이 와닿지 않는다면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나 대화가 끝난 후 마음속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직감이 남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일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격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윽박지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말을 듣고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질문을 던지십시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그 느낌을 말이죠. 여기서 리더십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아기처럼 대하면 대할수록 아이는 더 아기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하며 대하면 아이는 더 어른스러워집니다. 아이에게서 책임감을 빼앗으면 아이는 무책임해집니다. 반대로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면 아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원칙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팀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리더처럼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십시오. 팀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의 권한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성장합니다. 아주 작고 비좁은 틀을 준다면 그들은 정확히 그 틀만큼만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넓고 자유로운 가능성의 틀을 준다면 그들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어 무한히 성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의 원칙들은 지휘 계통의 위, 아래,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종종 상사를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매우 생소하고 심지어 직관에 반하는 개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평범한 관리자와 위대한 리더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사를 이끄는 방법이나 동료와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부하 직원을 이끄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할 겁니다. 내 부하 직원은 내가 그냥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그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위, 지식, 직급의 힘을 사용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경청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상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만약 내 동료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부하 직원이 기발한 생각을 가져온다면 나는 어떻게 그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 온 마음을 다해 고민합니다. 상사에게는 존중을 표해야 한다고요? 물론입니다. 동료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팀원, 부하 직원 또한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옆으로든 동일한 원칙, 동일한 전략, 동일한 태도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통념을 깨는 급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회사의 CEO라 할지라도 주주들에게 답해야 하고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답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더십의 기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세뇌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근원적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제 오랜 친구가 한밤중에 전화해서 터무니없는 부탁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두말 않고 달려갈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를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팀원들이 리더인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과업을 완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희 팀에는 끔찍한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일만 했을 뿐이죠. 그가 떠나고 새로운 장교가 부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급과 직책은 똑같았지만 우리가 발휘한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팀원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더십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얼마 전 끔찍한 인질 사건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무장한 범인이 2명의 인질을 잡고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그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전 중에 그는 2발의 총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인질 1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죽었는데 자신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우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악몽을 꾸신다고요? 네. 편집증적인 불안감을 느끼고요. 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괴로우시군요. 네. 맞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끔찍한 죄책감을 느끼고요. 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의 눈을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형제님,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모든 건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멋쩍은 듯 희미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소속 부서는 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딱지를 붙이고 총과 배지를 빼앗은 채 1년간의 유급 휴직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직이라는 이름의 리더십이 그에게 너는 망가졌어. 너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당신은 괜찮다. 그건 정상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한 사람의 무너져가던 세상을 단 10분 만에 바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휴가를 즐기세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도 시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부서에 연락해서 말하세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한 달 뒤에 업무에 복귀하고 싶다. 라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거 좋은 계획이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리더십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저는 이것이 리더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너는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는 리더십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당신은 괜찮다.
총에 맞았으니 악몽을 꾸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라는 단순한 제 해석이 그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리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위해 상황을 재해석해 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거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일 우리가 맺는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